연지영은 명나라 사신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현기증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연회를 3번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는 내관의 말 때문이었죠. 지영의 머리를 아프게 한 더 큰 문제는 3번의 연회가 명나라와 요리 경연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행적으로 보면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만약이라도 명나라의 사신에게 경연대회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이번엔 양팔이 아닌 다른 곳이 잘려나갈까 겁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지영이 떨어진 시대에는 명나라의 천자인 홍치자가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색이 완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권력의 무게추는 차기 황제가 될 태자에게 쏠리고 있었고 세상 멍청하고 방탕하다는 15살짜리 태자를 어린 시절부터 키웠다는 바로 명나라의 환관 유근이 조선의 사신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간악하기로 온 대륙을 통틀어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로 명나라와 조선 사이 조공품과 답례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을 빌미로 이번에도 그의 욕심만큼 조선에서 한탕을 하러 왔습니다. 유근은 아주 이상한 취미가 있었는데 연회석에서 여흥을 빌미로 명나라의 숙수와 조선의 숙수가 요리 경연을 벌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군은 이것을 조선의 음식을 깎아내리면서 조선의 음식조차도 명나라의 아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명나라의 유능한 숙수를 3명이나 데리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명나라의 사신이 한양에 당도하기 전 연희군이 받은 전서는 연희군의 전투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고 있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음식물 쓰레기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달라면서 4발 달린 음식을 대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장 목숨이 달린 대결 앞에 지영은 머릿속을 빠르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이 요청한 조류를 제외한 4발 달린 고기류는 무난하지만 동시에 요리사의 밑바닥을 가장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재료였죠. 지영의 고민 끝에 첫 번째 요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쇠고기 요리라는 베프 부르기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리는 와인으로 졸인 쇠고기 요리로 베이컨 기름으로 표면을 가볍게 시어링한 쇠고기와 레드와인을 코코트라는 주물 냄비에 넣고 당근 감자와 함께 3시간 이상 약불에 졸이는 요리로 알코올 성분의 연육작용과 와인이 가진 섬세한 향을 소고기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와인이 반드시 필요한 요리였습니다. 지영은 와인 대신 쌀과 조선의 산포도인 머루를 함께 발효시켜 조선판 와인을 만들어내고 베이컨 대신 갈비살을 사용하여 조선판 갈비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요리 경연날 명나라의 사신 유근 앞에 연지영은 당당하게 들어왔고 조선판 갈비찜이 담긴 무쇠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솥뚜껑이 열리자 뿌연 김과 함께 오묘한 향기가 훅 뿜어져 나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솥뚜껑 안에는 푹 익은 갈비살과 잘 졸여진 조선식 포도주 소스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참을 바라보던 유근은 드디어 갈비살을 맛보게 되는 순간 유근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녹아내릴 듯 부드럽게 익은 쇠고기를 씹을 때마다 밀려오는 깊고 섬세한 포도주의 풍미는 마치 꽃향기가 가득한 꽃밭에서 뛰놀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나라의 차례였습니다. 유근이 데리고 온 당백룡이라는 숙수는 중화팬 웍을 연회장의 화로 위에 준비하고는 웍이 달궈지는 동안 도마위로 커다란 고깃덩이를 올려놓고 각진 중식도 차이다오를 꺼내들었습니다. 당백룡은 도마 위에 놓은 두껍고 기름진 돼지 삽겹살을 2mm 남짓한 두께로 엄청난 속도로 슬라이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얇게 썬 돼지고기를 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뜨거운 기름으로 달궈진 웍 안으로 던지듯 털어넣었고 당백룡은 무술초식을 구사하듯 웍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웍 안의 재료들은 춤추듯 하늘로 날아올랐고 웍에는 거대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웍의 숨결이라고 표현하는 흔히 불맛이라고 부르는 특유의 향을 입히는 기법이었죠. 당백룡이 준비한 음식은 사천 요리의 시그니처 회과육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중화풍 삽겹살 양념볶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백룡은 단지에서 소스를 퍼내어왔습니다. 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추도 없던 시대에 당백룡이 준비한 소스는 바로 사천지방의 특산물 최상급 화자오로 만든 혀를 저릿하게 만드는 마라소스였습니다. 당백룡은 특제 마라샹궈를 준비해서 연회장 중앙으로 대령했습니다. 당백룡의 마라샹궈를 먹은 연희군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혀 위로 백만대군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얼얼한 감각. 그 자리에 매콤하고 기름진 돼지고기의 맛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까 먹었던 음식 맛이 도저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얼얼함이었습니다. 만약 당백룡의 음식을 먼저 먹었다면 분명 연지영의 음식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대결은 양국의 우정을 치하하는 첫날이니 굳이 승부를 가리지 않기로 하자면서 쉽게 말해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지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영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마라샹궈는 이런 국빈급 연회에 어울리는 고급 요리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왜 하필 그 메뉴를 선정했을까 생각하는 사이
지영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주영원에는 강목주가 감찰상궁 추월에게 오늘 대결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강목주의 입꼬리는 기묘하게 올라갔고 그녀의 눈빛은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연의 주제는 면 요리였습니다. 지영은 직접 반죽한 칼국수면을 활용한 파스타를 준비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경연 당일 아침 밀가루 포대에 구멍이 나 있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목주가 감찰 상궁 추월을 시켜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배후에는 주상을 견제하려는 제산대군이 있었죠. 제산대군은 명나라의 사신을 만나 제산대군은 주상이 명나라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기를 바랐고 궁궐 내 인물들을 장악하고 있는 강목주의 힘을 빌려 수라간의 식재료에 손을 댄 것입니다. 지영이 난감해하고 있는 사이 수라간을 청소하고 있던 노만 기운이 있던 노비노인이 진마리아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면 된다면서 밀가루가 없으면 메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또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지도 않은 밀가루를 이 노망든 노인이 알고 있던 것일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기에 길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지영은 수라간에 들어가서 메밀가루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당백룡은 차촌의 명물인 읽은 면으로 탄탕면을 선보였습니다. 한 그릇의 국수가 단 한 가닥의 면으로 이루어진 읽은 면은 엄청난 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요리였습니다. 연희군은 당백룡의 면을 맛보는 순간 이제껏 왕실 수라상에서 맛보았던 멸치국물의 흐물거리는 면과는 차원이 다른 쫄깃함에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나라의 유군은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영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메밀면을 뽑아 숭어 어란과 감태를 올리고 생들기름으로 맛을 낸 독창적인 파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채기름이나 돼지기름에 익숙하고 민물 생선을 주로 먹는 명나라 사신단에게 메밀과 생들기름, 바다 생선의 알인 어란, 그리고 감태의 조합은 완전히 새로운 미식의 경험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딸꾹질을 하는 버릇이 있는 유군은 결국 지영의 요리에 감탄하며 심한 딸꾹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대결의 결과는 또다시 무승부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마지막 승부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연회의 주제는 인삼이었습니다. 마지막 연회에서 명나라 사신 유군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천하의 명품이라 불리는 조선 인삼의 명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며 사실상 인삼 무역의 이권을 노리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죠. 그들은 조선의 인삼 가공 기술인 증포법이 미흡하여 명나라에 도착할 때쯤이면 효능이 떨어진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나라 상인들이 직접 조선에서 인삼을 채취하고 가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증포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무언가를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가공 기술을 의미하며 증포법은 인삼, 곡류, 한약재 등의 영양 성분을 증진시키거나 보존성을 높이며 이는 조선시대 인삼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이었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유군의 주장은 조선의 최상품이자 국가기관 산업인 인삼 무역의 독점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다름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연희군은 이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요리 경연에 나라의 이권이 걸린 만큼 명나라 측에서도 상응하는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만약 조선이 이긴다면 중국의 과일과 사탕, 수수, 밀가루를 매년 일정량 조공으로 바칠 것을 약조하라는 역제안을 한 것이죠. 이로써 단순한 요리 대결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치열한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지막 경연에서 당백룡은 제비집과 샥스핀 같은 진귀한 식재료에 증포법을 거치지 않은 인삼을 올려 앞으로의 인삼 무역에서 조선을 배제하겠다는 오만한 메시지를 요리에 담았습니다. 화려하고 풍부한 중화 요리 안에 조선 인삼을 종속시키려는 의도였죠. 이에 맞서 지영은 연희군의 도움으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안성에 있는 정약용의 후손인 대장간 기술자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압력솥이었죠. 지영은 조선시대에 먹던 백숙이 아닌 압력솥으로 만든 현대식의 삼계탕을 만들고 싶었고 압력솥을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육질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었죠. 지영은 증포를 거친 6년근 홍삼을 오골개 안에 넣고 닭발 육수를 부어 압력솥에서 푹 쪄냈습니다.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6년근 홍삼은 9번 찌고 말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약효가 극대화된 흑삼으로 변모했습니다. 압력솥을 만들었던 지영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명나라 사신 유군은 지영의 흑삼 삼계탕을 맛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흑삼에 농축된 진세노사이드는 일반 인삼의 최대 20배에 달했기 때문이죠. 잠시 진세노사이드의 설명을 드리자면 인삼에 들어있는 특별한 사포닌 성분으로 인삼과 홍삼의 주요 유효 성분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명나라의 유군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에 당황했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안절부절 못하다 결국 또다시 심한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증포법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결국 요리 경연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군은 대령 숙수 지영을 공료로 바치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한 연희군은 그대로 달려가 유군의 얼굴에
강력한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대리인이자 떠오르는 실세가 연희군의 박치기 한 방에 보기 좋게 쓰러진 것입니다. 분노한 연희군은 이 나라의 대령 숙수를 공료로 데려가려면 최소 100만 이상의 수행원은 끌고 왔어야 할 것이라 외치며 지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양국 간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명나라 사신단은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는 백정마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백정을 구하고 지영은 백정촌의 증표를 얻었기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압력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원작에서 명나라 사신과의 대결 부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